네, 오늘은 중개 수수료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 댓글을 보면서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중개 수수료를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좀 너무 낮게 저기 조정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이제 하고 있죠. 인터넷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사를. 동아일보인데요. 오늘 날짜입니다. 국토부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을 이제 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그래서 집값 6억 이상은 이제 좀 인하할 수 있다. 그래서 10억의 집을 이제 매매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있고 이달 중에 최종 확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사를 보면은 이제 현행 900만 원에서 10억짜리가 이제 4,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뜻이고요. 6억 미만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발전 방안을 이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중개 보수가 너무 높다는 이제 소비자의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개 보수가 너무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으면 중개 보수를 깎아요? 그러면 전 세금이 좀 많은데 세금이 많다고 우리가 불만을 제기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세금도 깎아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안이 있어요. 이제 다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제 댓글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계에서는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정부인데 왜 그것을 공인중개사들한테 돌리냐 이런 뜻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가서 중개 보수가 올라가는 거지 왜 그것을 이제 그 중개인들한테 이제 떠넘기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창모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이제 거래 절벽으로 공인중개사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공감수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거에 비하면 변호사 수수료보다 높은 것 같다. 수수료를 건당 주는 걸로 해야지 왜 집값에 따라 달라지나요? 하는 일이 똑같은데. 주인과의 사이에서 조정해 줘야 하는 게 중개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소리 지르던 중개인이 생각납니다. 업무에 비해 비싼 건 사실이죠. 집 몇 개 보여주고 몇백이라니. 내린 게 아니고 올리는 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0.9 적용 사례는 없고 아파트의 경우 0.5 수준으로 형성되었는데 오히려 이걸 0.7로 인상하는 꼴이다. 정부는 알면서도 계산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몇십억짜리 가진 부자들 900만 원보다 서민들 300만 원이 크다. 정부는 부자들 자기네들 위주 입법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왜 이러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6억 이하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위에 6억 이상만 지금 조정하기 때문에 부자들의 이제 그 중개 수수료만 깎아준다는 얘기죠. 중개사들 수수료 여전히 비싸다. 집 몇 개 보여주고 하는 일은 똑같다. 중개 수수료는 상식에 벗어나 있습니다. 때로는 수고를 다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는 일의 가치, 책임성 등에 비해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 번 중개소를 이용했지만 때로는 집 한두 번 보여주고 때로는 비사무실에서 계약서 쓸 때 배석하고 몇백만 원씩 받아가는 것을 볼 때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뭐 이런 주민센터의 업무 신설 등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확대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건수에 대해서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00만 원도 많다. 양쪽이면 1000만 원이다.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이건 불공평하다.
6억짜리 아파트랑 15억짜리 아파트 중개하는데 뭔 차이가 있냐? 수수료는 4배를 내는 건데 400도 비싸지 않나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또 이제 밑에 글을 읽어보면 취득세 조정이 더 시급하다. 40만 원 줘도 사실 충분한데 공인중개사 폐지해라. 공인 사이트에서 매매하도록 하자. 80% 인하해라. 중개 수수료 아직도 비싸다. 더 내려야 한다.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달라.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중개를 하고 서류도 처리를 해주던가.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복도방이 하는 일도 별로 없다. 아파트 시세도 정해져 있고 0.1%도 많이 받는 거다. 법원에서 매수자 매도자 법무사 만나 구비서류 및 계약서 공인 받았으면 좋겠다. 수수료 건당 50만 원이면 적절하다. 정부 여당이 일을 안 하고 지들 입속만 챙기느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막판에 깔짝거리는 거 뭐 이런 뜻입니다. 6억 이하도 더 낮춰라.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엄하게 중개사들 폭리라는 프레임으로 씌워 넘기는구나. 중개사가 많이 번다고? 주변에 중개업 해서 부자 된 사람은 보지 못했다. 금액 올라가면 요율 높아지는 게 미스터리다. 낮아져야 되는데. 참 여러가지 한다. 중개업자들 죽어나가는 이 판국에 왜 취득세 낼 생각은 전혀 없냐. 모든 것이 폰으로 인터넷으로 바뀌었다. 중개도 플랫폼으로 해야지. 진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받아가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고가 아파트 수수료는 0.6% 정도 깎아주고 있다. 금액으로 제한해야지. 요율은 말짱도루묵. 그동안 서울 중개사들 잘 벌어먹었다. 수수료 조정돼도 다른 것보다 100배 낫다. 특히 여성 중개사들에겐 판세, 껌새 다음 좋은 직업 아니겠나. 뭐 민심 이러니 개돼지들이지. 개돼지들 주택 직거래 하다가 사기 당해봐야 수수료가 아깝지 않다는 걸 알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요거는 정재진 우리 그 이제 씨가 이제 펴낸 책 공인중개사법 쪼개기에 나온 1980년도 이전의 중개 보수입니다. 예전에 매매는 1%였죠. 전세도 1, 뭐 월세는 1개월분에 20에서 50%.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80년대 이후서부터 84년도까지 서울시를 제외한 이제 시도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입니다. 네, 옛날에는 뭐 1000분의 8, 1000분의 뭐 100분의 1 뭐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소개업법에 의한 중개보수에서 여기는 서울특별시를 얘기해요. 이제 1억 원 이상은 0.2. 여기 보면은 서울특별시는 서울 지역의 특수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 시도와 별도의 요금을 책정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특별시하고 요금이 틀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 걸 한번 볼게요. 과연 우리가 높은가? 네. 한국은 0.2에서 0.9다. 네. 예, 양쌍방을 봤더라도 2%가 넘지 않는다. 뭐 1.5, 1.5에서 뭐 2% 되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한쪽만 봤는데 4에서 6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두세 배 높은 거죠. 캐나다는 2에서 15%다. 캐나다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호주는 5%. 영국은 이제 2에서 5%. 근데 매수인은 이제 1.5에서 3. 프랑스에서는 7에서 10. 네. 독일은 매도는 3.3, 매수도 3.3, 네. 합해서 6, 이탈리아는 3, 3%, 일본은 3에서 5%, 대만도 3에서 5.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는 이제 그 나라들에 비하면 더 적죠.
또 일본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중개 수수료 말고 또 별도의 뭐 보험료, 보증료 뭐 이런 것들, 뭐 검사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이사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여기서 저기 가는데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거의 뭐 우리나라의 뭐 두세 배 이상은 이제 이사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중개 수수료 이제 댓글 반응은 인터넷 댓글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수수료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실제 이제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중개 수수료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